지난 2014년 2월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당시 이용렬 코오롱그룹 회장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머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하지만 2년 남짓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중상자들은 코오롱그룹이 당초 이 회장의 약속과는 달리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말까지 하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단독 보도입니다. 예적금과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한 곳에 담아 관리하고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일명 만능계좌로 불리는 개인자산 종합관리계좌 ISA가 이르면 내년 3월 첫 선을 보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시가총액 100대 기업을 통틀어 카카오의 연봉이 1억 7,400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대학생들은 삼성하면 훤칠하고 지적인 30대 초반 남성을 떠올렸고 현대차 하면 근육질의 남성을 떠올리는 등 기업별 연상되는 이미지가 각 기업의 특색을 담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일 수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년 전 대학 생활을 앞둔 10명의 젊은이들이 꽃을 채 피우기도 전 유명을 달리하게 했던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다들 기억하시나요? 당시 이용렬 코오롱 회장은 사고와 관련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머리를 깊게 숙였죠. 그러나 힘겹게 투병해온 중상자들은 코오롱의 배신감과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다는데요. 김혜영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2014년 2월 17일 신입생 환영회가 한창이던 코오롱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에서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명이 사망하고 204명이 부상한 참사에 이용렬 코오롱 회장은 직접 사과했습니다. 여러분이 겪으시는 고통을 제가 같이 나눠야죠. 뭐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2년 남짓 중상을 입은 20여 명이 아직까지 힘든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어중문학과 신입생이었던 21살 A씨도 이때 머리 손상과 코뼈, 눈주위뼈 골절, 턱관절 이탈증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턱이 내려앉아 교정기를 끼운 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품을 할 때마다 턱이 빠지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현재 부산외대를 자퇴하고 칩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꼬리뼈도 아프지, 턱은 빠져가지고 치료하지만 이빨을 이리 오마였을 땐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앞니로 씹어 먹지를 못하는 거지. 끊지를 못해 아무것도. 나물도. 그래 심각해. 다리도 못 건너, 다리도 혼자서. 육교도 못 가고. 지하철도 혼자서 못 타고 높은 건물도 안 갈라 그래. A씨는 홀어머니가 식당을 하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부산외대에 입학한 자랑스러운 딸이자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친 딸을 하루 종일 보살피기 위해 A씨 어머니는 하던 음식점도 접었습니다. 결국 생업을 하지 못해 2천만 원의 보증금에 월 30만 원짜리 집으로 이사를 해야 했고 현재 2천만 원이 넘는 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A씨 어머니는 손해사정사에 의뢰해 2억 1천만 원의 보상금을 산정받아 코오롱 측에 제출했지만 코오롱은 합의금 3천만 원이 마지노선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서류를 올린 후에 3천만 원밖에 못 주겠다. 못을 박았어. 회사 측에서는 돈이 많아서 합의를 못 해준다 하는데 내가 돈 달래 한 것도 아니고 그 사정사에서 책정해갖고 찍어준 건데. 이에 대해 코오롱은 후유장애 보상금이 적정한지 제3의 의료기관에서 다시 진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코오롱의 태도에 A씨와 A씨 어머니는 배신감을 토로합니다. 나몰라라 식으로 만날 때마다 별다른 말도 없고 왔다가 그냥 가면서 왜 만나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젊은이가 폐인이 되다시피 해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덜 주기 위해 장사를 하듯 흥정하는 코롱의 태도에 섭섭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코롱은 현재 합의가 안 된 부상자들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며 90%는 충분한 보상을 해줬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10%는 2년 가까이 치료해야 할 정도로 중상을 입은 젊은이들입니다. 근로능력을 상실한 중상자들에게 과연 깐깐하게 따져 후유장애 합의금 정도만 보상해주는 것이 이웅렬 회장이 약속한 모든 지원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까요? 당시 이 회장의 사과가 사건을 서둘러 수습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퍼포먼스,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에 책임이 있는 코오롱이 중상자들과 보상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막말을 했다는 논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코오롱은 그런 일은 사실무근이라고 펄쩍 뛰고 있지만 막말 논란이 생기는 것 자체가 중상자와 가족들에게 고통입니다. 계속해서 김혜영 기자의 심층 보도입니다. 마우나오션 붕괴 사고로 중상을 입은 딸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어머니에게 코오롱 보상 담당 직원이 시집이나 보내버려라는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부산외대 중어중문학과 신입생 A씨의 어머니는 후유장애 합의금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딸이 앞으로 직장 생활을 못할 정도로 대인기피증에 빠져 있다고 호소하자 시집이나 보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행동과 모든 게 내가 모욕스럽게 모욕을 주고 은행을 막 함부로 말하고 그랬어요. 책임자는 어느 날 우리 딸이 좀 심하다 했더만 그러면 어머니 시집이나 보내버려요 이러더라고요. 이에 대해 코롱 측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시집이나 보내버려요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픈 애가 시집을 어떻게 가냐고. 어머니 낳고 나서 시집을 왜 못 보냅니까? 시집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지. 그걸 어떻게 그렇게 들으셨어요? 아니. 코롱그룹은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막말 논란의 진실은 현재로선 알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막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우나 붕괴 사고가 마치 흔한 교통사고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합니다. 대기업의 관리 소홀로 어처구니 없게 10명의 젊은이가 꽃같은 목숨을 잃고 204명이 부상을 입은 당시의 충격과 분노를 국민들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지난 2014년 2월 사고 당시 코롱은 사망자와 부상자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상부서로는 코롱 회장실의 직속이 아니라 마우나 리조트 소속입니다. 이웅렬 회장이 직접 챙기겠다던 당초 약속이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예적금과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한 곳에 담아 관리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개인자산 종합관리 계좌 ISA가 이르면 내년 3월 첫 선을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ISA 가입 대상과 절차 등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봉 5천만 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 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 가입 기간인 5년 만기를 채울 경우 ISA 계좌에서 나온 전체 수익금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 이하라면 비과세 한도가 250만 원으로 늘어나고 의무 가입 기간도 3년으로 짧아집니다. 납입 한도는 매년 2천만 원이며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로 분리과세합니다. 기존에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만 원의 수익이 나면 지금은 77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ISA에 담으면 세금이 29만 7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금융회사들이 관련 약관을 만들고 상품을 준비하는 시간을 고려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가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토지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에 토지 실거래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되는 대상은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전국에서 이뤄진 순수 토지거래 498만 건입니다.
또 오늘 이후 거래가 이루어지는 순수 토지는 현재 실거래가가 공개되는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바로 다음 날 실거래가가 공개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안에 시와 군, 구청장에게 매매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순수 토지에 대해 공개되는 항목은 매매 가격과 동, 리 단위의 소대지, 면적, 용도 지역, 지목, 10일 단위 계약일 등입니다. 카카오의 급여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시가총액 100대 기업을 통틀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속 연수는 일본 혼다가 가장 길었습니다. 조주희 기자입니다. IT 기업 카카오의 연봉은 1억 7,400만 원으로 일본 기업 중 연봉이 가장 높은 전자기기 업체 케엔스보다 2,200만 원이나 많았습니다. 근속 연수는 일본의 자동차 기업 혼다가 23.5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혼다의 근속 연수는 한국의 근속 연수 1위 기업 기아차 한국전력보다도 4.8년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기업의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실시한 것으로 2014년 기준 한국 기업의 근속 연수는 9.2년입니다. 15.8년인 일본보다 6.6년 짧습니다. 급여는 한국 기업이 평균 6,600만 원, 일본이 8,100만 원으로 한국 기업이 약 1,500만 원 적습니다. 근속 연수로 따지면 한국이 일본의 58% 수준인데 급여는 82%에 해당됩니다. 급여를 근속 연수로 나눈 단순 산술 비교로는 한국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 40%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 중인 자동차, 조선, 기계, 설비, 철강업계의 근속 연수는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보다 2년에서 5년가량 짧았는데 급여는 오히려 더 많아 원가 경쟁력에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고임금이 일본과 유럽 업체와 경쟁하고 있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수출 경쟁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업종별로는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 업종의 급여가 한국이 약 8,300만 원으로 6,800만 원인 일본보다 1,500만 원가량 높았습니다. 철광과 에너지 업종의 급여도 7천만 원가량으로 일본보다 1,000만 원 정도 많았습니다. 반대로 근속 연수는 일본보다 각각 3.5년, 3.7년 짧았습니다.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인 조선기계 설비 업종의 급여도 일본보다 200만 원 많았습니다. 반면 은행 증권계는 근속 연수를 고려해도 급여 수준이 일본보다 낮았습니다. 한일 양국의 증권업계 근속 연수는 9년으로 비슷했지만 급여는 일본이 1억 2천만 원, 한국이 8천만 원으로 약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은행도 한국의 급여가 3천만 원 가까이 적었습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내년에도 뾰족한 재테크 해법을 찾기 힘든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뒤 세계 각국이 생존의 길을 찾아 나서면서 주가와 금리, 환율 등 금융시장의 출렁임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어디에 투자해도 마음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보도국 정은규 기자와 함께 내년 재테크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일회성이 아닌 만큼 내년에도 올해처럼 이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재테크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해외 자산에 적극적으로 분산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이고 투자 위험은 낮추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산 시장의 2%도 되지 않는 국내 시장에만 머물지 말고 해외로 적극적으로 눈을 돌려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한국의 경우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아 당장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반대로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받는 상황에서 내수 경기가 급격히 좋아지길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한국보다 상황이 나은 곳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한시적으로 비과세 해외 펀드가 도입되는데요. 이를 재테크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 7년 전에도 비과세 해외 펀드가 도입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억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이 손실을 보더라도 환율 상승으로 환차익을 얻게 됐을 경우에 여기에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는지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내년 도입되는 세제 혜택에는 환차익도 포함됐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이 60% 이상 편입된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에 투자하면 매매 차익 평가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15.4%였던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니까 혜택이 큰 편인데요. 또 가장 눈여겨볼 것은 투자한 시점으로부터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은 가입 의무 기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률 추이를 보다가 10년 내 언제든 환매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1인당 3천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요. 내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향후 10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내년에 도입되는 비과세 해외 펀드 확실히 혜택이 좋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럼 해외 어느 지역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전문가 대부분은 내년에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외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셈이고요. 일본은 추가 양적 완화로 경기 회복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유럽도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를 기반으로 금융위기 이후 위축됐던 소비 수요가 서서히 회복되는 분위기인데요. 최근 독일 폭스바겐 사태와 파리 테러 등으로 체감 경기가 다소 악화됐지만 이는 일시적인 요인인 만큼 금세 회복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 미국과는 반대로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도 큰 만큼 향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네, 또 신흥국 주식형 펀드의 경우 올해 들어 총 1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빠져나갔는데요. 신흥국의 전망 내년에도 이렇게 암울한가요? 네, 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신흥국 투자도 해볼만 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는데요. 대부분의 신흥국들이 원자재와 중간재를 선진국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수요가 회복되면 신흥국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간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로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던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오히려 가격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기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의견 중에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에 속합니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특정 전망에 치우치기보다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한다면 선진국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공격적인 투자로 수익률을 높이고자 한다면 신흥국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해외 펀드 투자에 임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재테크 전략에 대해서 보도국 정훈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DB 대우증권 인수전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미래에셋증권과 다른 경쟁 후보 간 응찰가 격차가 예상 밖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1일 마감한 대우증권 매각 본입찰에서 미래에셋은 2조 4천억 원대 초반의 인수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2조 2천억 원대의 가격을 적어냈고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KB금융지주는 2조 1천억 원에 못 미치는 인수 가격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제시한 응찰가가 1천억 원 이상 격차가 나면서 접전을 펼치리라는 업계의 예상이 빗나간 것입니다. 후보들이 제시한 응찰가 간 격차가 크지 않으면 비가격 부분의 정성평가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가를 제시한 미래에셋증권과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써낸 한국투자증권의 응찰가가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미래에셋증권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현대자동차 그룹을 대표해 내년 초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에서 처음으로 최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공개합니다. 기아차는 CES 행사 기간 동안에 자율 기능이 탑재된 스포티지와 소울 전기차를 전시합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2009년부터 번갈아 가면서 CES에 참가해왔지만 전시 부스만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CES에서는 처음으로 프레스 컨퍼런스 행사를 열고 자율주행 기술과 IT 커넥티비티 기술들을 소개하고 미래 자율주행 기술 방향성에 대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대모비스도 국내 자동차 부품사로는 처음으로 CES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삼성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대학생들은 삼성하면 훤칠한 30대 초반의 지적인 남성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주요 대기업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천차만별인데요. 실제 기업의 이미지와 기업 문화가 어느 정도 닮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대학생들의 눈에 비친 주요 대기업의 모습은 어떨까?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대학생 952명을 대상으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마다 특색이 확연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삼성에 대해 180cm가 넘는 큰 키의 30대 초반 남성으로 유행에 민감한 정장을 입은 연구개발 분야 직장인을 떠올렸습니다. 연상되는 이미지는 지적이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권위적이다, 냉정하다, 보수적이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현대차의 경우는 근육질 체형의 각진 얼굴, 유행에 민감한 정장 차림을 한 30대 초반 남성을 떠올렸습니다. 현대차 그룹 특유의 남성적이고 투박한 기업 문화와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연상되는 이미지는 역시나 남성스럽다, 권위적이다, 강인하다였습니다. SK는 20대 후반의 남성을 떠올려 기업 이미지가 조금 더 젊었습니다. 보통 체형의 유행에 민감한 정장 차림을 한 남성으로 연상되는 이미지도 자율적이다, 도시적이다 등입니다. LG의 이미지는 친근했습니다. 둥글둥글한 얼굴형의 보통 체형 남성, 연상되는 이미지도 대중적이다, 지적이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즐거운 직장 문화를 추구하는 LG와 어느 정도 잘 들어맞는 모습입니다. 포스코는 30대 후반의 남성을 떠올리는 대학생들이 많았고 중후하고 보수적인 기업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대다수 주요 그룹을 보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의 모습을 떠올린 반면 여성을 떠올린 기업도 있었습니다. CJ의 이미지는 170cm가 넘는 큰 키의 날씬한 체형의 20대 초반 여성, 유행에 민감하고 세련된 느낌입니다. 실제 CJ는 여성 직원이 경력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업 복지가 잘 돼 있어 여성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여성 직원의 비율이 높은 롯데는 보다 보수적인 이미지의 20대 후반 판매 서비스직 여성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기업의 이미지는 같은 조사를 한 2011년에 비해 다소 권위적이고 보수적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그룹 대표의 이미지와 성향, 그룹의 주요 사업 분야, 매체를 통한 광고, 그리고 언론의 기사 등이 그룹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개설 1주년을 갓지난 상장지수증권, 이티엔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티엔은 국내외 주식과 채권, 상품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 증권으로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이티엔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560억 300만 원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1일 하루 동안만 837억 4천만 원어치가 거래돼 지난해 11월 17일 시장 개설 이래 처음으로 하루 거래대금이 8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개장 첫날에 1276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이티엔 시장의 상장 종목 수는 개장 초기 10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현재 78개로 늘었습니다. 투자자의 계좌 수 역시 526개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4,370개를 기록 중입니다. 낙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지났는데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동안 추진됐던 도시재생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사업수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5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가 오늘 대전시동구 코레일 사옥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주최하고 LH와 국토연구원 등이 주관했습니다. 도시재생이란 인구 감소,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자원을 활용해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LH는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을 모니터링하면서 맞춤형 컨설팅을 하면서 지역의 특색 있는 내용들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날 열린 도시재생대학 경진대회에서는 경북 영주와 전남 순천 등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13곳의 주민들이 그동안의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경북 영주의 경우 시장 기능을 상실한 후생 중앙시장에 청년예술과 창작공간 설치, 시설 근대화 등을 통해 재탄생했고 슬럼화된 구성마을은 할머니 묵공장 등의 마을 공동작업장으로 변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전담조직 등의 교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청년 창업가와 문화기획가, 마을 활동가 등 100여 명이 토론을 펼치는 청년 아이디어 컨퍼런스도 열렸습니다. 국토부는 그간 도시재생 사업에 이바지한
주민과 공무원 등 35명에게 장관상을 수여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청년과 상인, 주민들이 협업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효과를 낼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김포발 제주행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기내압력 조절 장치가 고장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해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감독관 등 3명을 제주로 급파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기준 기업 생멸 행정 통계에 따르면 신생기업은 84만 3천 개로 전년보다 12.6% 증가했습니다. 반면 폐업하는 기업은 줄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소멸 기업 수는 66만 4천 개로 전년 대비 10.4% 감소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시내버스와 고속버스 운전자 204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 103명이 최근 일주일 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버스 운전사의 절반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배달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 요기요가 올해 자사 앱에서 발생한 배달 주문을 분석한 결과 국내 배달음식 인기 1위는 단연 치킨이었고 배달이 가장 활발한 시간은 일요일 저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기업 총수들이 직접 전면에 나서 사과하는 모습을 최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진심 어린 사과는 그 기업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되지만 이런 사과가 그저 여론의 문매에서 벗어나기 위한 형식적인 관례가 되어선 안 되겠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